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북천과 안암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보이고 있는 하천을 성북천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성북천의 다른 이름이 안양천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천 하게 되면 이 북악산 줄기인 구준봉 기슭에서부터 발원을 해서 성북구 성북동과 안암동을 거쳐서 청계천으로 유입되게 되는 하천이 바로 이 성북천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도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도성 밖에 흐르는 하천이라고 해서 북저라고 불러왔던 것이었고요. 이것의 공식 명칭은 원래 안암천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894년 성북동이 정식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서 상류는 성북천, 중하류는 안암천으로 이렇게 구분되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원래 이 성북천의 원래 이름이 이 북적 안암천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성북천 안암천과는 또 별개로 안감천, 안감내와 같은 명칭이 또 붙여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안감이라는 사람이 이 안암천에 다리를 세우게 되면서 그 안감의 다리가 있는데 라는 의미에서 안감천, 안감내라는 명칭도 붙여졌다는 점에서 안암천, 성북천, 안감천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여지고 있는 오늘의 성북천의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사산 금표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선을 따라서 흘러나갔던, 그래서 여러분들 응봉 위에 구준봉 쪽에서부터 발원을 해서 이렇게 흘러내렸었던 하천의 이름을 안암천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저기에 이 하천의 이름은 안암천이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서쪽에 내사산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낙산이 되겠는데요. 낙산에서 서쪽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서쪽 바람에 높은 봉우리들이 바로 이 인왕산이 되겠고요. 그 앞쪽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백악산, 지금 경복궁의 뒷산이 되는 백악산이 되겠고, 이 산자락이 쭉 이어져서 보현봉을 거쳐서 북악산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 가다가 봉우리 중에 하나가 구준봉이 되겠고요. 그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봉우리가 보이는데, 이 봉우리와 함께 쭉 숲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숲이 이어지는 이곳이 종묘와 창덕궁 지역이 되겠고요. 바로 이 뒤에 봉우리가 응봉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경복궁 뒷산인 백악산을 보이고 있고요. 이 백악산 쪽에 슬쩍 보이는 요 봉우리가 바로 보현봉 자락이 되겠습니다. 그 보현봉을 거쳐서 형제봉, 보현봉을 거쳐서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산자락이 쭉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북악산 혹은 백악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산자락이 구준봉이 되겠고, 인디언바이를 거쳐서 국민대 옆 이 정릉 터널 쪽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방향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이 보토현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어져서 북한산의 지맥이 유지되다 보니까 지금 북악산을 거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 한양도성이 되겠고요. 한양도성 바깥쪽으로 흐르는 하천, 이것이 이 성북리 쪽으로 흘러서 성북천 이렇게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5년에 이 성북동 일대의 지도를 보게 되면 한양도성이 흐르고 있고, 그 한양도성 끝에 여러분들 동소문에 해당되는 해화문이 위치하고 있고, 그 북쪽으로는 이 성북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다시 이 지도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백악산 자락으로부터 이 구준봉이 이어지고, 구준봉 자락으로 이어지는 동네에 북적동이 있고, 이 북적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붙여졌었던 것이 오늘의 성북천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성북둔이라고 불렸었던 이유는 바로 이 지역의 어영청에 둔전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화문 밖
밖에 있는 땅 지역에 성북둔이 있었고, 이 성북둔에서부터 유래해서 성북동이라고 하는 명칭과 더불어 성북둔 근대가 되었고요. 그것에 북저동, 북적 이런 명칭들이 사용이 되게 되었다라고, 지명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로부터 쭉 흘러내려서 지금의 종암동에 해당되는 이 북바위를 거쳐서 응암동으로 이어져 청계천과 유입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해암은 밖에 북쪽으로 흘렀었던 것이 성북천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 대학로 일대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 변이 낙산에 해당이 되고, 지금 가톨릭 신학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백악산 자락에서부터 흘러서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성북천 혹은 안암천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곳을 안암천이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이쪽이 호유현, 즉 되너미 고개, 지금의 그 미아리 고개가 되겠네요. 미아리 고개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 도성과 되너미 사이로 이루어졌던, 그래서 그 지역에 흘렀던 하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 초기에 이 안암천 변에는 많은 국가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특히 농사와 관련되는 국가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래서 선농단과 또 같이 있었던 곳이 바로 우사단과 동방토령단이 있어서 흉년이나 가뭄이 들었을 때 이렇게 재해를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수확을 얻게 하기 위한 이런 재단들이 마련이 되었었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선잔단이 이 성북동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양잠업이 크게 이렇게 잘 되도록 비는, 그래서 농사와 잠업을 비는 이런 공간들이 마련이 돼 있었고, 또 이와 더불어 동활인서와 보제원이 있어서 빈민구제와 같은 이런 민생을 위한 그런 국가기관도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경동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대에 바로 이런 국가시설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잠단, 활인서, 송년당, 보제원과 같은 것들이 이 성북천을 따라서 하고 있었으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선농단과 선잔담을 그 예로 들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사진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물줄기 성북천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이렇게 삶과 관련되는 중요한 국가시설들이 이렇게 갖춰져 있었으니, 서울에 있었던 35개의 하천 중에 바로 이 성북천의 경우는 한강의 제3지류로서 결국 청계천으로 유입되어서 중량천과 합쳐져 한강으로 이어지는 제3하천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월곡천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월곡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릉천으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청계천과 합쳐져서 중량천을 거쳐서 한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릉천, 성북천, 월곡천 등이 바로 이 같은 지역으로 흘러내리는 중요한 하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곡천, 정릉천, 성곡천 등이 청계천과 만나서 중량천으로 이어서 한강으로 유입되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월곡천, 정릉천, 성북천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의 동북지역에 위치했었던 대표적인 하천으로 이야기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의 성북천으로 이웃되는 곳에 이 안암교가 있다 보니까 이 안감다리 때문에 안감천, 안감내라는 명칭도 붙여지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원래 이름이 또 안암천이기도 해서 결국 이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중요한 하천 중의 하나인 성북천은 안암천, 안감천과 같은 다양한 명칭이 붙여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성북천과 안암천은 같은 하천을 부르는 명칭이었다라는 얘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